대형 커피 매장 DT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신 거죠. 대상지가 이제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개발 가이드 이승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까지 내 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영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컨설팅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용도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을 대규모 테니스장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생산관리지역에는 대규모 테니스장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 세부적으로 검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용도로 개발을 할 때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례를 소개를 해서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부터 계속 시청해주고 계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인근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영상에서 궁금한 사항과 더불어서 질문사항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사항도 결국에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용도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국 대표님을 게스트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재국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정법도단지에 있는 금메달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조금 의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토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근생 건물을 올리시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손님의 요청했던 지번으로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좋은데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형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셔요. 그 대형 커피 매장 DT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검토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그 주소를 확인을 하고 토지염을 통해서 용도지역 중심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대상지가 경기도 용인시고 농림지역이더라고요. 대형 커피 매장은 그 건축법상의 그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 행위 가능 여부를 조회를 했어요. 대상지가 이제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이 90평,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고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농림지역에서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커피 매장 DT점의 규모를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300제곱미터 이상은 넘습니다. 요즘 도시 외곽에 대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하고, 두 번째로는 대상지 남측에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와 이 대상지 사이에는 북으로 지금 보이는데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또 검토할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부 게스트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표고, 경사도, 인목 축적, 진입도로, 폭응 기준이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요즘에 지역 단위로 부동산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 검토 부분도 몰랐던 부분이라서 대표님 통해서 알게 돼서 좋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소개 영상 다음 주제가 땅의 컨디션을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이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별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시군에서 표고, 경사도, 인목 축적
즉 진입도로 폭원 기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용도 지역에서 행위 가능 여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땅의 컨디션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땅의 컨디션을 이 부분은 별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제 소개 사례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해서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 용도 지역 케이스로 이제 컨설팅 전 후로 나누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 단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도 지역의 변경 기준을 네,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 기준은 법에서 정한 거는 없어요. 민간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겠다라고 해당 그 시군청에 제안을 한 케이스인데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 바뀜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반대급부로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이 사전협상제라고 해서 그 사업 시행자와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반대급부로 얼마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를 협상을 통해서 협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인허가가 진행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에 있어서 반대급부에 대한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담당 부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담당 부서한테 지구 단위 계획 도서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 환경, 재해 등의 각종 영향 평가도 필요하면 거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용지와 관련돼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산업단지,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국가냐 아니면 지자체 단위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산업단지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업을 했는데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개발할 수 있게끔 많이 문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나 일반 물류단지는 요즘 민간 영역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경우에는 인허가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단지 경우에는 물류단지에 대한 사용할 대상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실수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나 도시첨단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서만 개발이 되는데 도시지역 내에는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보다는 압축 개발을 합니다. 면적의 용적률을 높여서 산업과 물류와 주거와 상업, 교육, 연구 이러한 그 복합적인 기능이 하나의 단지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도시첨단 물류단지인데요. 요즘 추세에 맞춰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항상 문의를 드렸는데 추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